올해 기억에 남고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타까웠던 일이었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슬픈 일들 없이 경제 성장률 상향, 물가 안정같이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민생 문제에 대한 예산 삭감, 특히 지역 화폐 삭감,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좋은 얘기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언론 보도, 또 내년에 듣고 싶은 뉴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도 우리 지역 전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아무래도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죠. 이때 사건 사고보다는 희망적이고 밝은 소식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엔 우리 지역 언론 보도를 모니터 분석해보는 페트롤 전북 JJ 전북의 저널리즘 전북 언론 돋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전주 시청자위원이자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손주아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북의 소리의 박주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해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도 이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 늘 KBS로 출근하셨던 두 분의 소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상당히 힘든 이 시간이에요. 아침에 나오시는 시간도 그렇고 내용을 이 기사 분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손주아 처장님부터 좀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부담도 사실 많이 되시죠? 그렇죠.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얘기들을 저희가 여기 공론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미디어 비평 그리고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들을 좀 방송 끝나고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처음과 끝을 이제 우리 미디어 비평 코너가 유지되면서 시청자들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위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시청자 회의에서도 이 페트롤전북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나오고 나누신다면서 이 목요일 코너 말씀도 좀 나오나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네,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KBS에서 좀 역할을 같이 보조해서 더 심층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경제 차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내부에서 더 가능한 이런 물고 같은 역할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주현 대표님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현재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전북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사실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서 전북의 모든 언론들을 분석하고 읽어보고 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엔 KBS로 출근을 하셔서 이제 함께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후배 기자들로부터 원성이라 할까요? 뭐 너무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할 것 같고 어떠세요? 그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부러운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제가 전북의 소리 또 앞에서 이제 사람과 언론이라는 그렇죠. 잡지책부터 해서 이제 뭐 지역 언론에서 뭐 언론을 비평하는 그런 문화가 그동안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언론을 비평하고 감시하는 그런 예는 많았습니다만은 언론이 언론을 이제 비평하고 감시한다는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어떤 쓴소리들이 또 이제 역으로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한 3년 지나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방송, 지방 로컬 방송에서 사실 지역 어떤 시사성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뭐 분초를 다루는 뭐 이런 방송에서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BS 전주 총국에서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또 그 미디어 비평, 우리 시사 문제에서도 또 지역 언론 문제를 이렇게 다뤄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우리 함윤호 앵커님께서 전국 그 한국 방송 아나운서 협회에서 주는 방송 대상이죠, 그게. 방송 대상 지역
방송 대상 시사 부분에 대상을 수상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게 이제 우리 페트롤 전북의 모든 뭐 제작진들이 같이 공동 노력해서 한 덕분이겠지만은 아마 이제 우리 하멘카께서 그동안에 많은 그 노력을 해온 올 1년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니었는데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대본 없어도 이제 두 분은 방송에서 자유자재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방송을 만들어가는 저희 김유현 작가와 저 또 저희의 이제 편성 제작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기술 관계자분들 협업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함께해 주시는 패널 분들 그리고 기사를 또 작성하는 우리 기자님들 이런 분들과 함께 사실은 뭐 협업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특히나 이 패널 분들의 중요성 고마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실 목요일 코너뿐만 아니라 페트롤 전북이 아침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인 페트롤 전북이 상당히 많이 유상이 올라갔고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곧 또 다음 주가 지나면 새해 여전히 저희 페트롤 전북은 전북의 현안을 늦지 않고 또 발굴되지 않은 아이템까지도 찾아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목요일 코너도 더 노력해서 만들겠다는 말씀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거는 선거가 있을 그 해가 아닐까. 특히 이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언론의 역할이 박주현 대표님 좀 더 짚어주시죠. 네, 뭐 다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또 실천이 제대로 또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선거에서 이제 언론의 책무, 언론의 사명인데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과 뭐 정확성을 우리가 뭐 3대 원칙으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하다 보면 또 편파적인 이런 보도, 특히 이제 정파성이라든지 지역성에 함몰되다 보면 이제 왜곡된 편파적인 이런 선거 보도를 하기가 쉬운데 올해는 더군다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선거의 해라고 연초부터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선거 이슈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지다 보니까 이제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선에 함몰된 어떤 정치 지형, 구도 그런 게 이제 우리 언론에도 그대로 스며든 뭐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현상도 보였고 그나마 이제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대미문의 3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거 브로커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관건 선거,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죠. 대대적인 이제 공무원들이 동원된 이제 관건 선거가 지금 이제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여론 조작 사건이 또 불거져서 지방 사건에서 지방 선거에서 이제 세 가지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언론들이 수사기관의 어떤 발표에 쫓겨가는 이런 어떤 보도 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했지 않냐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수사의 문제점 특히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건드는 이런 수사 특히 부실 수사라고 하는 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의문점들은 많이 남는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이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언론의 사명, 본령을 예. 다시 한번 생각해 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선거 때 두드러지는 어떤 보도 현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현직 중심의 띄우기식, 특정 인물 띄우기식 보도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중심의 어떤 공천 과정, 경선 과정, 민주당 중심의 선거 보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손주현 처장님 늘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정말 선거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 시민사회 단체나 여러 언론 기관 이제 현업 단체들에서는 선거보도 준칙 등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면서 이러한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양해야 될 점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역 언론이나 지역 이제 이런 부분에 반영되지 좀 못하는 이런 한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띄워주기식 보도라든지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문제라든지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이 현직 위주로 분석하고 후보자들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새로운 후보자들이 발굴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선거방송 토론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쏠리는 현상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그런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가 비중이 굉장히 너무 쏠리고 있고 이래서 뭐 의제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점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뭐 농민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의제들은 좀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중 쏠림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건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 재선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매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제목에서 이제 따옴표 보도를 통해 가지고 특정 인물의 입장을 부각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따옴표 보도가 나온다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검증이나 후속 취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검증하기보다는 특정 인물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입장을 강조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을 좀 더 이렇게 그러한 발언들을 좀 부각시키는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계속해서 현업단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서는 이러한 후속 취재나 검증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전달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야 예. 될 것 같고요. 익명의 정보원이나 취재원에 이제 의존하는 이러한 보도들 언제까지 할 것인가?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예. 좀 좁은 이러한 인적 관계망이 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익명의 정보원에 의존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A씨라든지 B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는 정당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악에는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 때는 특히 취재원의 이러한 신뢰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올 한 해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기사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에 이제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과연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가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좀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지금 4월 5일이면은 거의 이제 뭐 한 10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촉박한 지금 입지자들로서는 굉장히 촉박한 그런 시기가 되겠는데 뭐 그동안에 우리 정치 구형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그동안에 보여왔던 이제 언론들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편파성, 뭐 지역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4월 5일 재선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귀책 사유가 사실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공천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 까지 가서 지난 5월 이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서 결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또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과연 하느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거의 뭐 5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져왔고 또 언론들도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초점을 포커스를 모아왔는데 결국 지난 10일에 이제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도 뼈아픈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외부로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당원 당규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뭐 무공천을 하게 된 뭐 이런 배경을 이제 또 많이 뭐 전파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동안의 텃밭 정치론이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의
상황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언론이 다시 한번 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지금 특정 예측 인물 보도가 난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 손 차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출처라든지 익명에 의한 보도, 출처가 불분명한 익명에 의한 보도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후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속속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후보들의 어떤 그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선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5일 재선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3대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전주시장 선거 불꽃 사건 파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전국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선거 불꽃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지역사회를 흔들었던 사건이었고 지역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그냥 의혹으로만 여겨졌었던 이런 것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죠. 이 실체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언론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현직 기자가 연루되었다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문제제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해왔었고요. 또 특히 이 현직 기자가 임원으로 지금 선거 브로커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같이 관여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 언론인의 위치를 활용해서 어떠한 인맥 네트워크 를 활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정치적인 선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2022년 4월에 선거 감시를 하라고 했더니 선거 브로커로 나선다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현직 기자의 선거 브로커 논란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저희 성명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부 지역 언론인들이 지자체 개혁에 관여하거나 선거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단순한 의혹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게다가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브로커 A씨에게 언론사 임원 명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나누거나 최소한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때도 같이 제기를 했었는데 현직 기자가 지금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이러한 의혹이 단순히 의혹만이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 현직 기자가 연루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인데요. 앞으로 또 4년 후에는 또 민선 9기 선거가 치러지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한 뭐 어떤 사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고 이 부분이 뿌리 뽑혀야 될 부분이고 후보에게 인사와 공사를 대가로 선거 개입을 한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고 2명이 실제로 구속이 됐고 여기는 현직 일간지 기자, 간부급 기자가 이제 구성이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 속에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 박지원 대표님. 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선거 브로커 사건에 언론인이 개입이 됐을까? 왜 언론인이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독자들 또 시민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이제 언론인 하면은 정치 인맥 특히 뭐 넓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언론인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 보면은 늘 언론인들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현상.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우르르 또 그 승리하는 그 후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형성하는 세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선거 브로커와 관련된 언론인이 뭐 임원급하고 또 간부 기자, 정치부 부국장이에요. 두 사람이 어찌됐건 한 회사에서 연루가 됐는데 저는 비단 그 회사만 국한되지 않다고 봐요. 늘 선거철만 되면은 그 후보자라든지 또 이권, 사업권을 노리는 어떤 사업자들은 항상 이런 그 어떤 선거 브로커와 연관성을 늘 갖출 수 있는 이제 자격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된 기자는 지난번 공판에서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혐의가 어떻게 드러날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선거철마다 되면은 이러한 어떤 언론인을 끼고 도는 어떤 브로커라고 하는 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참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전북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요. 뼈를 깎는 반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뭐 지금 이 해당 언론사에서 이 기자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주호 처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그 해당 기자
이제 소속 언론사에서는 이제 불구속 기사 아까 나온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해당 언론인 기자를 의원 면직 처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의원 면직 처리라는 거는 스스로 원해서 직을 관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해당 언론사에서 이 기자에 대해서 뭐 해고 또는 파면과 같은 이런 조치로 간 게 아니고 면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게는 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러네요. 조치가 아닌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에 그런 가정이 있었고 기자협회에서는 24일에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흐트러진 기강을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추후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 내부 강령을 더욱 높이겠다, 강화시키겠다. 기자들의 소명 의식과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해서 도민들의 신뢰 회복에도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들을 좀 밝혔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역 언론사에서 자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자협회라든지 이제 현업단체에서 고민을 해서 지역사회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서 이제 민선 8기 시작이 되면서 전주와 익산에서 단체장, 부단체장들의 폭언 문제도 나와서 전국 언론에서 집중된 일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선거 관련해서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속도를 계속 이어갔는데 바로 이제 그곳 하나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사건들 선거 개입 의혹이 일면서 수사를 받았고 무려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기소가 14명 또 기소 유예가 14명 2명 뭐 이렇게 해서 뉴스 통일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네. 우리 지방선거에서 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었죠. 전라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건 선거 의혹이 이제 일어서 지금도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뭐 수사는 종결됐습니다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주지법 제11 형사부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그 전라북도 전 간부죠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자격정지 2년을 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이제 처음 재판이 선고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추가로 어떤 재판이 나올지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번 그 관건 선거 계획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금 연루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송하진 전 도지사 3선 연임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체육계 등 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지금 공소장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전라북도 산하 조직단체가 포괄적으로 지금 할당량을 받아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또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당시 어찌됐건 입당원서 천여장을 모아서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된 정치 활동을 했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재판부가 지금 무슨 판시를 했냐면은 매년 20억 원대의 도비가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내 직원이 경선운동에 관여해서 관건 선거를 주도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함에 따라서 지금 기소된 나머지 이제 또 공무원들 기소된 공무원들 중에는 특히 그 송하진 전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렇죠. 한 비서실장이 3명이나 또 거론됐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또 공보실에서 일해왔던 또 핵심 간부들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히 그 당시 도지사의 측근들이 많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점. 거기다가 또 전 도지사 부인까지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 측근들이 지금 이렇게 재판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정작 당사자인 송하진 전 도지사에게는 참고인 조사라도 한번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우리가 많이 제기하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지금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건드린 예. 부실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손주호 차장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통은 비켜가고 이제 부실 수사다. 이제 수사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문제 지적들이 이어졌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제도의 문제점도 여기에 한몫가세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KBS 전주총국이 이 문제를 이제 두 관점에서 심층 보도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관권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13일날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우호적 당원 모집, 조직선거 부추기는 경선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불법 선거 동원에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과 전현직 공무원, 봉사단체까지 연루돼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당원 모집은 당내 경선에서 50%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라는 예,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또 기사가 이어진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전라북도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기관과 봉사단체, 체육회 소속 간부나 회원들도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섰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공무원 등이 포함된 각종 친문 모임, 일부 공무직 노조원, 청원경찰 또한 피고인들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런 내용까지도 보도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 이런 곳에 깊숙이 뿌리 잡은 이런 관권 선거, 이런 문화 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시간 페트롤전북 언론 돋보기 역시 선거 관련된 사건들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민선 8비가 출범하면서 전북 도정은 가장 크게 기업 유치를 말했고 역시 전주의 정책과 방향성도 비슷합니다만 완주군에서 한 기업이 유출을 실패하게 됐다는 소식 그 즈음에 또 들려왔고 이런 우려 이미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지역 언론이 무심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쿠팡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손조 차장님. 네, 완주군 쿠팡 투자 무산 가능성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완주신문의 보도로 이제 지역사회에 알려졌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그 분양가 관련한 문제와 갈등 이것 때문에 행정의 갈등 조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위기 징후를 이제 완주신문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홍보에 앞장섰었거든. 많은 지역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앞장을 섰었는데 당시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왔었고 홍보에만 앞장섰고. 네네. 예. 그리고 사실상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는 정치권 책임론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김관영 도지사가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관전평을 내놨었다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비판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투자의 무산이 과연 이런 위기 징후와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던 지역 언론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예. 저희가 문제제기 이것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MOU 이야기인데 역시 이런 상황들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짜리 종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대로 띄워주기식 에드벌런식의 기사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쿠팡도 그렇고요. 박지원 대표님 마무리 이 부분 해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불과 이제 1년 전 지난해 3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들이 고와 결부시켜서 지금은 뭐 두 기관장이 단체장이 이제 뭐 없는 상태지만은 송하진 전 도지사 그다음에 박성일 전 완주군수 두 단체장이 얼마나 그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지 그렇죠.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완주군 산업단지 지금도 아마 그 미분양으로 상당히 애물단지로 지금 둔갑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무려 10만 제곱평방미터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에 1,300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상당히 큰 대단히 물류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돼서 지금 무산돼버린 물거품되고 만대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 그 당시에 언론들도 상당히 애드벌룬을 많이 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그냥 무산되면 무산된 걸로 그냥 많은데 여기에 대한 또 책임론을 부각시킨 언론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남고요. 그 무산된 배경도 보면 사실 지금 애매모호해요. 지금 토지 뭐 추가 비용 때문에 60억여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지불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지금 완주 산업단지의 그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애물단지로 둔갑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완주군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석연치 않은 이런 대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는데 아까 우리 손 처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완주신문에서 오히려 풀뿌리 언론에서 그렇죠. 이 문제를 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언론의 전체적인 어떤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2011년 삼성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 김한주 전 도지사 시절입니다만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면서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긴 세월을 끌었어요. 5년 뒤까지 이제 끌어오면서 예. 많은 도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 충격과 실망에 빠졌던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송하진 전 도지사 시절에 2017년에 LG화학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3,45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새만금 개발청 등이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뭐 이것도 물거품이 돼서 비난이 컸고요. 예. 또 뭐 최근에 또 우리 그 한화 컨소시엄 2조 뭐 통큰 사업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기반시설이 전기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이것도 지금 미궁에 빠지지 않나 이런 지금 우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보면은 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세부 전략이라든지 노력도 행정적으로 지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언론 보도 행태들도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또는 기업 유치를 했을 때 과도하게 홍보하거나 부풀리 시기에 보도 경계를 해야 한다는 점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큰 기대를 하게 하고 막상 성과가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뭐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군사적 일자리의 대표 기업이 쌍용차 인수하겠다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이곳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참 뭐 이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북개발공사 전 사장이었던 서경석 전 사장 3주 만에 사퇴를 한 사건도 있었고 역시 언론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상당히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손주아 처장님 그 목소리도 많이 내셨잖아요. 네, 이제 인사청문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뭐 인사청문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청문회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까지 전라북도 지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이런 구조적 한계,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을 지역 언론에서 조금 더 이 보완을 해서 우리 좀 더 지역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심층지대 더 후속지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제 KBS 단독 보도로 부산저축은행 편파 변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이 사이까지 치러진 과정 속에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저 각종 현안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박주현 대표님? 네. 한 해 마무리 이 말씀 한다는 게 좀 해주시죠. 언론인의 역할이랄까요? 언론의 역할. 예, 올 한 해 이제 뭐 교수사에서 선정한 그 사자성어가 과의불개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뜻이 뭐냐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교수들이 공감을 해서 과의불개를 올 한 해 사자성어로 꼽았는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올 한 해가 선거의 해였다라고 하지만 특히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바로 우리가 이제 4월에 그 내년 4월에 또 재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잘못을 지난 한 해 내내 해놓고 또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과의불개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예. 올 사자성어처럼 잘못된 부분 우리가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행태를 우리가 좀 같이 함께 형성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우리 박준 대표님 민원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올해 이제 또 특별상을 또 수상하게 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렸고, 예. 손주아 처장님, 뭐 민원연의 역할 그 중요성이 더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사무처장 이끌기가 쉽지 않으신 자리에서 또 시청자 위원까지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JJ 코너까지도 또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비평이라는 부분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지금 시작된 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된 것 같지 않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해주시는 이제 전북의 소리, 박주현 대표님, 이런 역할들이 저희 민원련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좀 많은 평가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정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좀 다양한 외부적인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이러한 발판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미륵하나마 페트롤전북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내년에도 두 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트롤전북 JJ 언론 돋보기 시간은 내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분, 전북의 소리 박주현 대표, 전북 민원연의 손주화 사무처장과 함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